자, 봅시다. 더병 회원 여러분. 자, 우리가 엊그제 벌써 1강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병신년에 벌써 5강이 시작됐네요. 5강. 자, 19페이지 보니까 자, 이번에 토지 조사 등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토지 조사 등록. 자, 토지 조사 등록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거는 약간 부연 설명하고 가죠. 1번에, 자, 1번하고 2번이 있어요. 우리가 뭐든지 지문에서 중심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심키는 이 모든 토지라는 걸 결정을 하세요. 모든 토지라는 것을 박수치고 이 앞에 국토교통부 장관, 거기에다 화살표 딱 해놓으면 돼요. 자, 2번과 관련돼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결정이라는 요 단어를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결정은 누가 한다? 요 앞에 지적소관청이라는 거. 그래서 요 두 가지 지문을 비교할 때 요거는 뭐에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조사 등록과 관련돼서 모든 토지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주고 거기에 대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해준다? 지적소관청이라는 포인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요 지문에서 우리가 탄생하는 게 뒤에 보니까 요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직권 정리 절차라는 게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 정리 절차. 그래서 우리 20페이지 보니까 플러스, 체크 플러스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체크 플러스 옆에다가 직권 정리라고 하나 써놓고 이렇게 감각을 좀 익혀 놓읍시다. 자, 단체 여행을 간다 한번 생각해 봐요. 단체 여행을 가던데 제주도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제주도. 자, 제주도에 대해서 100명이 단체 여행을 간다. 100명이 단체 여행을 가고 거기에 대한 임원은 10명이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이걸 뭐에 연상하면서 우리가 잡아달라고요. 자, 단체 여행을 가요. 그러면 임원이 대표적으로 계획을 잡아줘야 돼. 그래서 계획을 잡고 제주도로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10명이 가서 미리 조사를 해봐야 돼. 비용이 얼마 들고 조사를 하고 며칠 가면 비용이 얼마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부를 작성해줘야 돼. 그러면 조사부를 작성해서 90명한테 보고를 하라고. 그러면 가자고 결의를 하네. 결의.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의 결산, 지적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획을 잡고 조사를 하고 조사부를 작성해서 대표적으로 결의, 지적 정리. 자, 제주도죠. 제주도 계획을 잡아서 제주도 조사를 하고 제주도 조사부를 작성해서 제주도 결의서를 작성해서 제주도 지적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제주도를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 이동이라는 걸 바꿔봅시다. 토지 이동.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토지 이동 계획을 잡아서 자, 토지 이동 조사를 해서 토지 이동 조사부를 작성해서 토지 이동 결의서 지적 정리한다. 그래서 이 직권 정리가 많이 굶었어요. 이 자체로 별표 새겨놓고 직권 정리는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20페이지 체크 플러스 토지 이동 조사 계획 동그라미 토지 이동 조사 토지 이동 조사부 토지 이동 결의서 그래서 지적 공모 여기서 절차들을 이미 자주 출제하던 파트니까 그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확인 문제와 관련돼서 자, 토지 조건이 이게 아닙니다.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 거기에 오타가 났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정답은 5번이 되네요. 요거와 관련돼서 가장 최근에 출제된 게 바로 요 1번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며 결정에 대해서는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한다. 그렇게 의미를 잡아주시고 대표적인 직권 정리 절차 그래서 요걸 한번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 등록의 효력이다. 그러면 토지 등록의 효력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번은 대항적 효력이 있다. 왜 지번은 대항적 효력이 있느냐? 자, 토지의 지번을 보존하면서 그 토지가 개별화되고 특정화된다. 그러면 이 토지를 구별하는 힘, 대항적 효력. 자, 분할과 관련돼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분할은 몇 필지죠? 한 필지죠. 자, 두 필지로 나눈다. 그러면 이 필지는 여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형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분할, 합병, 대표적으로 형성적 효력. 그거는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대표적으로 형성 판결이 됩니다.
자, 경계와 면적은 누가 정해주느냐? 국가가 공정해준다. 그래서 우리 보정경계, 승인경계로 떨어지게 되고, 그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자, 공시적 효력, 창설적 효력, 줄 서놓으세요. 신규 등록은 새로운 신자죠. 지적공부 최초로 창설된다. 그래서 창설적 효력이라고 그러고요. 확정적 효력, 보고적 효력. 보고적 효력은 줄 서놓으셔야 돼. 그래서 결의서. 그래서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러면 자, 소유자 변동이 있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 대표적인 보고적 효력이에요. 그러면 19회 때 형성적 효력과 대표적으로 창설적 효력과 보고적 효력 요거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19회 때 무려 세 문제가 출제됐어요. 직관적으로 그거 한번 확인해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바짝 신경 써야 돼요. 자, 이번에 토지 등록사항이 나옵니다. 토지 등록사항. 자, 토지 등록사항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자, 토지 표시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소재가 있고 지번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지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경계, 그래서 면적이 있죠. 면적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경계 또는 좌표라는 게 있어요. 경계 또는 좌표를 말한다. 이렇게. 그러면 토지 등록사항은 적어도 토지 등록사항은 대표적으로 토지 표시사항이야. 그러면 토지 표시사항에는 대표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우리가 등록하게 되죠. 자, 소재라는 것은 별다른 내용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번이 넘버 2가 됩니다. 넘버 1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지번이라는 게 탄생해요. 자, 지번과 관련돼서는 별표 5개를 다 켜놓고 지번은 대비를 해놔야 되고 지번은 이름이라는 거야. 이름. 그래서 이름이라고 사람에 갖다 대면 이름에 해당됨으로써 토지의 번호를 붙임으로써 요 토지를 구별하는 힘. 그래서 아까 옆에다 요렇게 살을 좀 붙여놔요. 개별성과 대표적으로 특정성을 부여해주고 있다. 특정성 부여라는 걸 기억해두고 이때 특정 부여는 아까 대항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한번 확인해주고 우리가 치고 나가자고요. 자, 그러면 지번과 관련돼서 여기는 세부 목차로 나눠졌지만 우리가 지번을 잡을 때 뭐를 잡아야 돼요? 하나씩 잡아가자면 자, 첫 번째 지번이라 무엇이라 하며 지번의 의의를 잡아야 되겠죠. 자, 지번의 구성, 지번의 표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연결되기 시작하고 자, 지번의 부여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요. 자, 지번 부여 방법을 봤더니 직접 저희가 지번을 부여해야 되고 그래서 지번 부여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 여기에 대해서 지번이 변경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번 변경이 탄생하게 되고요. 여섯 번째 여기에서 대표적인 결번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크게는 지번이란 무엇이라 하며 지번의 표기, 지번의 부여 방법과 관련돼서 지번의 부여, 지번의 변경, 결번과 관련돼서 여기에서 가장 출제가 자주 되는 것은 지번의 부여 관련돼서 우리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번의 개념, 지번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다. 우리가 잡아냈어요. 그래서, 자, 의의와 관련돼서 두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줄쳐놓으세요. 자, 이번에 지번의 부여 효과, 아까 이야기했죠. 거기에다 첫 번째 줄, 동그라미 1번에 지번의 특정성과 개별성을 부여. 그러면 맨 밑으로 가면 지번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지번의 기능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토지의 특정성과 개별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항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번의 표기를 앞서서 지번의 표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감각적으로 한번 익혀보자고요. 자, 이겁니다. 여기가 369다. 그러면 369고, 여기가 369-1이다. 그러면 여기 대표적으로 지번이 되죠. 요 지번은 대표적으로 요걸 본번이라고 그래요. 본번. 요거는 본번이며, 요거는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네. 그러면 지번은 본번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본번과 부번은 다시로 표시하지만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다. 그러면 지번은 나란히 무슨 식으로 되어 있다? 평행식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래서 지번의 표기는 결론적으로 평행식이 돼. 평행식이란 단식과 복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지번은 임야대장 앞에는 산으로 붙인다. 산. 그러면 지번 앞에 산자를 표기하는 거지. 지번 뒤에 산자로 표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번 뒤에 앞이죠. 이게 이제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에요. 그러면 4번의 지번과 구성과 관련돼서 특히 1번 조심해 놓고요.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 줄쳐놓고요.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 임자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은 본번만으로 지번을 구성하는 경우를 단식 지번이라고,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는 복식 지번이 있음으로써 우리 나란히 무슨 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인 평행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 3번은 이제 지번의 표기. 자, 지번의 표기는 목차가 좀 다르더라도 이제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가기 위해서 가로 3번의 지번의 표기에서 2번 내 1번 동그라미 1번에 이걸 동그라미잖아요. 평행식. 그래서 대표적으로 단식과 복식제도, 단복식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지번의 부여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야죠. 기본 소목차에는 이거는 4번으로 되어 있네요. 가로 4번 지번의 부여 방법. 자, 지번의 부여 방법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번의 부여 단위. 그러면 뭐예요? 단위. 그래서 이걸 제목을 단위별 분류라고 붙여야 되게 되고요. 단위별 분류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요 지읒을 연상작용해요. 지읒. 그래서 지읒을 끌어냈습니다. 지읒은 2개를 끌어냈네요. 그러면 지읒과 관련돼서는 지역단위법이란 좁은 지역, 도면 장수가 적은 것. 우리 도역단위법은 반대해서 가면 넓은 지역, 도면 장수가 많은 것.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단위를 채택하고 있느냐? 도역단위법. 그래서 요 도역단위법을 딱 줄 거나요? 행강편으로 가나요? 자, 단지 단위법은 요 디귿을 생각해요. 디귿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색깔을 다른 걸로 도라고 써요.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개발사업지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채택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도역 단위법.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보죠. 자, 북동 기본식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이제 북서 기본식이라는 게 있어. 북서 기본식. 그럼 북동 기본식에서 기본, 그러니까 공통점은 기본 이치별 분류가 돼. 그래서 요 기자를 동그라미잖아요. 이거는 일어날 기야. 일어날 기지만 의역을 하게 되면 이거는 시작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북동 기본식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북서 쪽에서 북동 쪽에서 시작해요. 북서 기본식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북서 쪽에서 시작한다. 그럼 방향 표시를 보면 동이 있고 여기 이제 서라는 게 있고요. 남북. 그럼 북동 기본식은 북서 쪽에서 시작해서 남서쪽으로 지번을 건너는 것. 주로 이거는 한자 문화권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자 문화권. 자, 북서 기본식은 북서 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지번을 건너는 것. 이거는 주로 한글 문화권, 그래서 아라비아, 영어 문화권에서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북서 기본식이다. 이렇게 행강편을 딱 마무리를 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죠. 자, 어떤 측면을 보시냐면, 자, 사형식에서 사 동그라미, 기우식에서 기 동그라미, 단지식에서 단 동그라미.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기단이라고 써놔요. 그러면 사자는 무슨 사자나? 뱀이 진행한다. 그래서 진행, 방향별 분류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사자, 뱀은 진행한다. 뱀은 규칙, 불규칙, 어디 지역, 전 지역, 가장 널리 채택하고 있다. 자, 기우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가지적에서 1, 2, 3, 4. 그래서 이거는 홀수, 홀기. 이거는 짜고. 그래서 대표적인 기우식. 그래서 번호가 교차하고 있다. 교우식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규칙이겠네요. 시가지 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치, 파악이 용이하다. 한자의 의미를 알게 되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단지식이라는 것은 블럭식이라고 그래. 블럭식.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그러면 진행 방향에 따른 분류로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사기단.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22페이지 보니까 가로 4번 지번의 부여 방법으로서 단위, 지역 단위, 도역 단위, 단지 단위, 지역, 좁은 지역, 협소, 키워드. 매수가 맞지 않는 지역, 도역 단위법은 많은 지역, 도면 장소가 세분하여 많은 지역. 그래서 세분 의미를 거래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역 단위법을 채택하고 있다.
단지 독립법은 대표적으로 도시개발사업지역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기본 이치에 따른 분류로서 23페이지 북동기본식과 북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북서 기본식 주로 북서 쪽에서 남동쪽으로 아라비아 숫자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 북서 기본식. 진행 방향에 따른 분류로서 사기단 체크 한번 해두시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지번을 직접 부여하는 방법들을 부여 방법법을 배웠으니까 직접 지번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지번 부여와 관련된 거네요. 자, 그렇다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지번 부여죠. 요거는 따로 별표 3개를 해놓고 그래서 여기 가로 5번의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기본 원칙 북서 기본식 밑줄 꺼놓고 그럼 결론적으로 신규 등록 전환의 지번 부여 여기에서 이제 바짝 신경을 써야 돼. 직접 지번을 부여해 보자고요. 자, 신규 등록에서 신, 등록 전환에서 등, 그래서 이제 같아요. 등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신규 등록 전환 각각의 내자니까 혹시 내 필지를 한번 생각해서 접근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내 필지가 있어요. 내 필지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여기 이제 새로 생긴 땅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규 등록 대상 토지로서 369. 그러면 뭐라고 조문에 붙여놓느냐?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부여하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대표적인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 자, 요거는 369야. 조사해봤더니 요게 마지막 지번이야. 근데 원칙은 369-1을 배워야 되나? 최종 지번일 때는 최종 본번이라면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부여해 줄 수도 있다. 자, 369-1234다. 그러면 35를 부여해야 되나? 요게 여러 필지로 나눌 때는 요게 만약 최종 본번이라면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자, 369에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떨어졌죠. 멀리 떨어진 경우 최종 본번이라면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그래서 요 세 필지가 뭐냐? 바로 A적 측면이야. 그래서 원칙과 A를 한번 암기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원칙 그러면 줄을 탁 쳐야 돼.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 A 조건으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지번 부여제의 최종 본번 줄 쳐놓으세요.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거기까지 본번을 부번으로 얹으면 X가 되죠. 그래서 기억에 최종 지번 니은에 멀리 떨어져 디귿의 여러 필지 거기까지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분할이 되네요. 자, 분할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자, 생각을 한번 하고 들어갑시다. 자, 여기 7이에요. 여기 7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두 필지라면 7, 7-1이 만약에 이렇게 이제 한번 봅시다. 3-1이에요. 여기가 이제 뭐다? 3-7이고 여기가 4다. 그러면 3-1을 세 필지로 분할하라. 그러면 종전 지번은 그대로 써. 3-1로 써요. 3번이 최종 본번이죠. 최종 본번을 찾아봤더니 최종 본번이 7이 있네. 그러면 3-1부터 3-6까지는 딴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본번의 최종 부번에 이어서 부번을 이어서 설정한다. 그러면 3-8, 3-9로 지번을 부여하는 거.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할은 원칙 그러면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본번의 최종 부번에 이어서 부번을 이어서 설정한다. 원칙이라는 게 기억해두고 A적 측면은 한번 설명을 들어보죠. 자, 몇 필지인지 한번 봐봐요. 한 필지. 주거 사무실이 있어.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두 필지를 분할하면 이걸 7을 부여해주고 7-1 부여하면 기분 더럽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주거 사무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7로 부여하고 7-1로 부여한다. 뭘 보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기득권을 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분할은 원칙과 A를 딱 나눠놔야 돼. 자, 분할에 따른 지번 부여 원칙. 분할의 경우는 분할의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분할 전 지번. 나머지 필지의 지번 줄쳐놔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이 아니라 부번 동그라미 원칙이 됩니다. A적으로 주거 사무실 줄쳐놓고 거기 뒤에 우선적으로 우선 동그라미. 그래서 거기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기득권이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과 A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합병이라는 게 있어요. 오른쪽 합병. 합병은 되게 쉬워요. 합병 한번 보죠.
자, 합병과 관련돼서는 두 필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기 이제 3-1이고 4-1이고 5-1이다. 그러면 요 세 필지를 합병할 때 번번 부번, 번번 부번, 번번 부번 복식 지번으로 구성된 경우는 요 3-1 그래서 요 선순위로 받아 부여하면 됩니다. 여기 3-1이고 4고 여기가 5고 6-1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네 필지를 합병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번번의 부분에 있는 걸 지워요. 그러면 남아있는 번번 중에 선순위 지번 4번으로 합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번번 중 선순위가 되네. 만약 A가 주거 사무실이 있으면 요라는 사람은 아무 말이 없으면 사라져요. A가 뭐다 6-1을 신청하면 무조건 부여해줘야 돼. 그래서 요거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A라는 사람은 선택권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합병에 따른 지번 부여 원칙 합병의 경우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줄쳐놓고 자 그 다음에 번번 중 선순위 줄쳐놓고 A 조건으로 주거 사무실 줄쳐놓고 바로 밑에 신청할 때 끝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신청하면 무조건 부여해야 돼. 그래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잡아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지적확정 청량. 이게 나름대로 지적확정 청량 지역, 이걸 상당히 헷갈려 하십니다. 자, 지적확정 청량 보시죠. 자, 지적확정 청량은 즉 도시개발사업지역이야. 아주 간단해요. 이것도 이해를 하시면. 자, 만약에 여기가 뭐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10이 있고요. 자, 10-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자, 11, 그 다음에 11-1이 생각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지적확정 청량 싹 갈아엎었어요. 그러면, 싹 갈아엎었어요. 그러면, 자, 두 필지로 분할한다. 그러면 종전지번 중 번번으로 부여해. 그래서 10이고, 10-11이 된다는 거예요. 11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종전지번 두 필지로 분할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A 조건이 나와요. 그러면 번번이 적으니까 여기는 블록 11단지라고 써놓고 11-1, 11-2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 번번이 적을 때는 단지식으로 부여할 수 있고 단지식으로 부여할 수 있고라는 결론이 하나 탄생하게 되고요. 마침 재수롭게 번번이 적을 때 요 11번이 최종 번번이라면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그래서 12번으로 부여해 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 두면 참 쉽게 접근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만약입니다. 자, 여기가 6번이고 여기가 7번이야. 근데 6번, 7번을 두 필지를 도시개발을 전부 시행하는 게 아니라 요 부분에 대해서만 도시개발을 시행한다고 생각해봐요. 요 7은 뭐다?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죠. 요 7번 지적확정 청량지역 안에 번번과 밖에 번번이 중복될 때는 요 7번은 요 안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그때는 번번이 뭐 되고 요 번번이 제외된다라는 거야. 또 제외되는 거 한번 봅시다. 경계에 걸쳐 있는 집은 요때도 제외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돼요. 지적확정 청량지역 지번 부여 방식은 종전 지번 중 번번으로 부여하나 번번이 적을 때는 단지식으로 부여할 수 있고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종전 지번 중 번번이 제외되는 거, 종전 지번 중 안과 밖 그 지번이 중복될 때 그 지번은 사용할 수 없고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 나와 있죠. 자, 다음에 해당하는 지번은 제한 번번 줄전하세요. 그러면 번번이 제외되는 거,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 청량을 실시한 밖에 있는 번번이 같은 지번일 때 그 지번은 제외되고 니은의 경계에 걸쳐 있는 그 지번도 제외된다. 만약 예적으로 자, 종전의 지번의 수가 세로의 지번 수가 적은 때 줄전하세요. 그래서 블록 단위 밑에서 두 번째가 되죠. 블록 단위를 부여하거나 한 방법과 또 하나는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부여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게 바로 지적확정 청량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이 됩니다. 요 방가로 5번이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지적확정 청량과 이 지적확정 청량을 똑같이 준용하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뒷장을 넘겨봐요. 26페이지 조문의 준용. 그래서 거기 이제 지번 변경에서 지 동그라미, 행정구역 변경에서 행 동그라미, 축척 변경에서 축 동그라미. 앞으로 지행축,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대표적으로 지적확정 청량은 대표적으로 도시개발사업지역이거든. 그래서 지행축도,
지행축도, 지번 변경과 행정구역 개편과 축적 변경과 도시개발사업 지역은 대표적으로 요 지적확정 청량 지역의 지번부여 방식을 그대로 준용한다라는 거. 요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번부여하고 자주 출제되니까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번 변경으로 왔네요. 자, 그러면 지번 변경. 자, 여기 369이야. 369로 370으로 지번 변경을 가져왔다. 그러면 지번 변경을 지적소관청한테 맡겨놓으면 남발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지적소관청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은 시도지사거든. 그러면 이 지번 변경은 누구의 승인이 필요하냐? 대표적으로 시도지사 승인을 요구하게 된다라는 게 하나 포인트가 되고요.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경계의 변동이 없으니까 지번 변경은 결론적으로 청량을 하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 나오네. 그래서 청량 X라는 결론이 하나 탄생하고, 자, 지번 변경은 권리다 사실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라는 결론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꼭 기억해 줘야 돼.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지적확정 청량지역의 지번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것. 그래서 지행축도, 지번 변경이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가로 6번의 지번 변경. 그러면 일단 1번에서 첫 줄 끝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4번과 관련돼서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지번 변경 사유가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된다. 통지 사유와 관련돼서도 연결이 되기 시작하네. 그 정도 이미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7번에 무슨 대장이 있죠? 결번 대장이야. 자, 그럼 봐봐요. 작년에 출제된 거. 자, 요게 7이고, 요게 8이고, 요게 8-1이야. 두 필지를 합성합니다. 결번이 발생했죠. 그러면 8-1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 대장에 기록해서 연구 보전입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 행정구역 변경, 도시개발사업, 지번 변경, 작년에 출제된 게 축적 변경, 이게 출제됐죠. 결번이 생길 때, 결번 대장에 기록하여 연구 보전이다. 요거 한번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축적 변경이 작년에 2.5점짜리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2.5점짜리가 거기서 나왔죠. 이번에 결번된 지번은 폐쇄 또는 말소된 지번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게 지축이라고 해요. 지적확정 청량, 지번 변경, 축적 변경은 A적으로 결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결번은 언제나 사용할 수 없다. 이러면 X가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번과 관련돼서 그 정도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확인 문제 나와 있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대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3 맞네요.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다시 표시로 연결하며 이 경우 다시 표시는 의라고 있는다. 그러면 축적 변경에서 지행축도, 행축도, 축이죠. 그러면 축적 변경 시행지에 필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 지번 부여 지역의 인접 토지에 본번의 부번 돌렸죠. 우리 축적 변경은 지적 확정 청량 지역을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함으로써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한번 X. 자, 4번은 신규 등록입니다. 자, 신규 등록의 대상 토지가 지번부의 최종 지번 찾았다. 그럼 최종 지번 툭 치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맞았네요. 행정구역 개편에서 그러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 청량식을 실시간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지적확정 청량지역 지번부여 방식 지행축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지번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지적확정 청량지역의 지번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그래서 우리 토지 등록상에서 대표적으로 토지 표시사항에서 대표적으로 소재는 큰 문제가 없죠. 지번과 관련돼서 뭐예요? 반드시 출제되니까 기억돼 둘 필요 있고 지번의 표기, 지번의 부여 방법, 어떠한 방법들이 있고 직접 지번을 부여해보는 거 꼭 기억해 둬야 되고 지번 변경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요하며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 대장에 기록해서 연구 보전장부다. 그러면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지번을 끝냈으니까 좀 쉬었다가 지목 정리해 두셔야죠. 좀 쉬었다가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